시장과 시장 군수가 맡던 체육회장을 내년부터 선거를 치러 민간인이 맡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 2달을 남기고 잡음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과 막바지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지만 전북 정치권이 역할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당초 축구장을 지으려던 자리에 수영장을 대신 지으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과 먼 입지 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 경기전에 있는 어진은 현존 유일한 조선 태조 이성계에 초상합니다. 어진 박물관 개관 9주년을 맞아 어진의 진본을 특별 공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수 민간인 가운데서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체육회장 선거에 잡음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도의회에서 체육회장 선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지사 측근이 체육회장으로 낙점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사와 호흡이 맞지 않는 인물이 당선되면 도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협박에 가까운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 대한 우려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보름 전에도 비슷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법이 개정됐고 이번 선거가 치러지지만 도지사나 시장군수의 측근 또는 반대편 진영의 인물만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보름 새 2번이나 비슷한 발언이 나온 것 자체가 체육회장 선거를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그만큼 뜨겁다는 방증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조직인 체육회의 수장 선거가 진행되는 점도 시기적으로 휘발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도지사 측근 낙점 등은 사실 무근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오히려 일각에서 공정선거를 빌미로 체육회장 선거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체육회장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모든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첫 민간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2달 뒤인 내년 1월 5일에 치러지는 체육회장 선거는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의 자격 시비와 체육회의 선거 비용 부담 등으로 이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후보들을 둘러싼 잡음까지 더해지면서 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JTBC 뉴스 송창룡입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과 막바지 법안 심사를 앞두고 요즘 국회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 국회의원들은 특정 상임위에 쏠려 있고 예산 심사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예결위 소위원회 참여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부산 의원들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계획을 집중 질타했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또 막 이런데 다른데 늘리고 제3금융중심지다 대체거래소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게 제대로 하는 거냐. 하지만 정무위에 전북 의원은 아무도 없어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10명의 전북 의원 가운데 9명이 국토위에 3명, 산자위, 농해수위, 기재위에 각각 2명씩 몰려있는 상황.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가 한창이지만 전라 천년 문화권 등 주요 예산이 줄줄이 걸려있는 문화관광이나 특례시법, 또 고창 원자력 발전소의 배분법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는 전북 지역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토화의 연고 등을 활용을 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역구원이 직접 챙기는 것보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맘때 가장 중요한 예결위 소위원회도 막막합니다. 국가 예산을 최종 자르거나 늘리는 곳이어서 소위위원이 되기 위한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치열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감액되면 내년 사업이 안 되니까 다 그냥 총동원 해서 하여튼 예산 전쟁입니다. 하지만 15명 정도로 꾸려지는 소위에 민주당 호남 몫은 광주가 가져갔고 평화당과 대한신당은 4분 오열돼 순번도 받지 못하는 상황.
정운천 의원에게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지만 이미 3년이나 연속 소위에 들어간 데다 당내 상황도 복잡해서 남의 동네 의원들에게 전북 예산을 모두 맡겨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국가예산과 법안 심사를 비롯해서 연중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지만 전북 정치권의 역할은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군산시가 10년 전 현대중공업과 축구장을 짓기로 협약을 맺고 부지까지 확보했는데요. 군산조선소 폐쇄로 축구장 건립 사업이 물 건너가자 군산시가 300억 원을 들여 수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지 조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 서쪽 끝 들녘입니다. 군산시가 지난 2013년 이곳에 31억 원을 들여 축구장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군산시가 부지를 확보하면 현대중공업이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산조선소가 폐쇄되면서 축구장 사업은 물 건너갔고 부지는 방치되어 왔습니다. 군산시는 이곳에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센터를 짓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심과 산단 지역의 완충지대인 농경지에 조성되다 보니 접근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도 많지 않아 수영장을 주로 이용하는 노인과 학생 등이 접근하는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축구장 부지를 수영장으로 활용하려다 보니 입지 조건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입니다. 무리하게 서군산 복합체육시설을 그쪽 부지로 저는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그 불편은 주민들이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군산시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마 셔틀버스가 주기적으로 도울 거예요. 그래서 그 접근성이나 노인분들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거예요. 접근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3년까지 280억 원이 투입돼 10개 레인의 대규모 수영장과 체육관 등을 갖춘 복합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역 화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지원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에서는 현재 군산 김제, 장수 임실 완주가 지역 경제를 위해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남원, 무주, 진안, 고창, 부안도 동참해서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의회 조동용 의원은 하지만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도비 지원 규모는 최대 500억 원어치 발행 시 2%인 10억 원에 그쳐 재정 부담 경감 효과가 거의 없다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을 관광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이상현 의원은 오는 2027년까지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6조 원까지 성장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는 문화관광부가 반려동물을 관광 산업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임실군이 공공동물장묘 시설과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오수 의견제 기간에 국제 도구쇼를 개최하는 등 반려동물 산업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주 경기전에 있는 어진은 조선 태조 이성계에 현존하는 유일한 조성화입니다. 어진 박물관 개관 9주년을 맞아서 어진 진본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서양화가 김두의 화백의 개인전도 소개합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큼지막한 귀에 날카로운 눈매, 풍채가 좋은 무인의 기상은 물론 위풍당당한 군주의 위엄이 잘 드러납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인 어진입니다. 평소 원본을 본뜬 모사본을 전시하지만 어진 박물관 개관일에 맞춰 진본이 특별 공개됩니다. 어진 뒤에 펼쳐져 있던 1월 오봉도 병풍과 의작물인 용선, 봉선도 함께 전시됩니다. 국보 태조어진은 건국자의 초상으로 조선 왕실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어진 외에 나머지 어진들은 6.25 때 전란으로 인해 불에 타 소실되어서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낙조 속에 바람을 막고 있는 소나무가 처연합니다.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 느껴지는 아름다운 풍경들은 보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작업실 주변 매화와 능송화는 물론 전북과 전남, 경상도 등 전국을 돌며 모티브를 찾아낸 작가의 쉼없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그 어떤 쓸쓸함과 어떤 인간이 보이지 않는 단면의 외로움 그런 것들을 느낌을 가지고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영감을 받아서 나무늘보와 그의 삶의 터전인 나무까지 느릿느릿 나아가는 나무늘보는 작가의 표상으로 나무까지는 매일 디뎌야 하는 하루의 걸음입니다. 해마다 갤러리 숨이 열고 있는 신진 작가 후원전으로 두 번째 전시는 안태균 작가가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이 개관 2주 만에 누적 입장객 수 12,200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놀이와 체험이 어우러진 창의체험관이 복합문화체험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달부터 소망연과 바람개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류 생산과 판매 업체인 코엘패션이 본사를 수원에서 김제로 이전하고 물류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코엘패션은 오늘 전라북도 김제시와 투자 협약식을 갖고 김제시 용지면에 852억 원을 투자해 본사를 이전하고 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예정 인원은 660명입니다. 코엘패션은 푸마와 리복,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의 의류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매출액은 3천억 원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지사의 주요 일정이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전라북도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주요 일정이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보와 외교 관련 일정,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일정 등은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순경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사진과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압수수색과 임의 제출을 통해 확보한 A순경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분석한 결과 성관계의 영상과 이를 유포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봤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이 있고 A순경도 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겨울에 접어든다는 입동답게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수 영하 3도, 임실 영하 1도, 전주 영상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예상돼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늦은 오후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